근데 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초기에 한 3, 4개월 전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한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개혁신당을 굉장히 좀 견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개혁신당과 또 특히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이야기도 이따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호남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저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상당히 생각보다 지금 약화되는 흐름이 한 달 동안 계속된다면 이건 역시 민주당에 나쁘지는 않다. 네. 네, 일단은 오늘 전해드릴 게 많으니까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할게요. 조선일보 일면에도 여론사를 한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전할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조선일보가 최근에 보수 세력, 보수 진영에다가 조심해, 조국 조심해 계속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조선일보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민주당하고 합치면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똑같다. 그렇죠. 다 이제 원래 제자리로 다 돌아왔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도 지금 저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저기도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500명씩 5개 지역이 할당을 했다는 거예요. 꽤 샘플 수가 큽니다.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겨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거의 우리 국민의 절반이 사는 2,500만 명이 사는 지역을 1,000명을 샘플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샘플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개 지역에다가 각각 지역에 500명씩 샘플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은 크게 샘플을 잡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럼 크네. 근데 그거는 통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원래 지역구에 몇 명 사느냐보다는 그러니까 요 모두가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500개이기 때문에 500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4가 나왔다. 표본 오차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다가 돌려봤더니 지역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근데 각 지역구별로 다 저희가 그 여론사는 전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흐름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야권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선 민주당, 비례에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리 현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서울입니까? 각각의 지역 5개 지역인데 5개 지역이 아니냐면은 아니요, 서울도 있고 인천 계양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영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5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얘기 나왔으니까 계양을 그리고 분당갑, 수원병, 양산을, 마포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 지역 접점지라고 하는 곳에 별도로 여론조사를 5군데를 각각이 돌린 거예요. 각각이 돌렸더니 이런 흐름이 나타나더라. 근데 사실은 원래는 접점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뽑아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비례로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그만큼 조국혁신당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지역으로 보면 숫자를 그냥 간단하게 퍼센트 떼고 말씀드릴게요. 계양을에서는 원희룡 이재명? 원희룡 이재명. 잠깐만. 그 계양을에선 이재명 43, 원희룡 35 이렇게 나왔고요.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40, 이광재 36. 수원병은 박문규 33, 김영진 35. 양산을은 김태호 41, 김두관 39. 접전이네. 마포을은 함은경 28, 정청래 44. 여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고요. 네, 각 지역별 사정을 저희가 뭐 시간상 다 전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조사를 해서 따로 비례 움직임을 쫙 뽑아가지고 일면에다 조선일보가 저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도 스윙보터를 따로 조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은 스윙보터 전쟁 서울 18곳, 경기 22곳, 인천 3곳. 최대 승부처라고 했는데 여긴 별도로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기자들이 그냥 한 거예요. 몇 차례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가 왔다 갔다 한 지역만 따로 추출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이 정도의 스윙보터 지역이 있다. 숫자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18, 경기 22, 인천 3. 여기에서 어느 정도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향 오면이 흥미롭네요. 경향 오면은 저희가 따로 지면은 안 했는데요. 여론조사 한 달 전에 보통 여론조사를 하는데 많이 하는데 총선까지 안 가더라. 왜? 다 여론이 변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 달 사이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또 맞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 그렇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지난주에 나온 기사들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여론 총선이 특히 어려운 게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이 하나의 지역구면은 사실 어차피 그 똑같은 지역구 대상의 여론조사를 한 번 한 거니까 그렇죠. 그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는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한데 물론 그것도 틀립니다만 총선은 진짜 힘들어요. 총선은 여러 지역구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253개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예를 들면 정당 지지율 조사하는 거랑은 다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 정당 지지율 조사라는 거는 전국 지역구에 예를 들면 나오는 득표의 어떤 평균 조사 같은 거지 않습니까? 모든 지역구에 예를 들면 500명 샘플씩 돌려도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사인데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면은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다가 그 한 달 새에 이 선거에 대한 이슈 집중도가 한 달 동안의 집중도가 그 전에 한 1년 집중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왜 완전히 집중이 돼 있어서 하루 반나절만 해도 막 바뀌는 게 이 한 달 동안의 어떤 일이에요. 그러면 지어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쭉 설명드린 이 여론조사 결과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당에서 온갖 전략을 다 들고 나오고 온갖 장군멍군을 해낼 것이다. 각 당에서 그것을 아주 잘 공격하고 방어할 만한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설해야 되고 유권자들도 그거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여론조사 흐름 추이로만 본다면 경기 인천은 민주당에게 계속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건 맞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나오는 건 맞아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드려도 그 여론조사 그 추이의 그 한 여론조사, 점을 찍은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당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총선 한 달 전 여론조사가 꼭 나중에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향신문 기사는 또 의미심장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2012년 19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한번 실제 봤더니 한 달 전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2012년 19대 총선이에요. 새누리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했거든요. 152석 단독 과반이니까 152석이고 민주당 합당이 127석, 당시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 이렇게 됐는데 19대 총선 한 달 전만 해도 양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변수가 들어가 있던 거죠. 그렇죠. 2016년 20대 총선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인데요. 야당이던 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새누리당을 꺾었잖아요. 123대 122였거든요. 그때 총선 한 달 전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 보면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 39, 민주당이 23, 국민의당 8, 정의당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39대 23이었는데도 123대 122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옥새 들고 뭐 옥새 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때 확 민심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건 경향신문 기사는 한번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